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8시 알람이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좀 이상한 꿈을 꿨지만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밤은 선선해서 좋네요. 낮에는 더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잤는데 잠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조금 더 누워 있다가 왔습니다. 아침 루틴 한 다음에 조금 누워 있다가 왔습니다. 잘 잤어요. 안녕히 주무셨다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좀 이상한 꿈을 꾸신 분은 아마 황당한 꿈, 그런 꿈 꾸셨나 보다. 그쵸? 저는 꿈 안 꾸고 잔 것 같아요. 완전히 푹 잤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완전히 푹 잤습니다. 저도. 에어컨 고장인데 엘리베이터 교체로 수리기사를 못 불러서 7월까지는 선선해야 해요. 7월까지 선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길게 확인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오늘 일단 일기예보는 확인하니까 현재 18도, 서울 기온 맑음이라고 뜨네요. 조금 쌀쌀할 것 같습니다. 20도 아래네요. 기온이 좀 내려갔어요. 현재 기온으로서는 아침 기온이 조금 선선하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와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직은 많이 안 덥네요. 그래서 시원해 보는데 아침 기온 18도라고 뜨네요. 조금 쌀쌀할 것 같습니다. 선선해도 선풍기는 틀고 있어요. 컴퓨터 열기 때문에. 왜 틀고 계실까요? 오늘은 곡성으로 출장을 가는 중이에요. 못 쉬시고 토요일인데? 그럼 가시는 길에 지금 라디오로 들어주고 계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출장 중에도 라디오로 리누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혹시 한 분 출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나 못 쉰다 하시는 분들 나 못 쉬어요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더니 살짝 더워서 움직였더니 더워요. 출근? 손 한 분, 두 분. 손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두 분 출근. 일하러 지금 나왔어요. 세 분. 아침에 자전거 타려고 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난 김에 이불을 빨고 있어요. 좋네요. 저는 출근하라는 거 싫다고 했어요. 그럼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일하러 왔어요. 세 분, 그 다음에 나가신다는 분, 네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 드신 분들까지 쳐가지고 4분 정도 오늘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하시네요. 서머 캠프 페스트를 봤더니 6시부터 2시간이 순삭됐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서머 캠프 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거 끝나고 제 방송 바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7 신작이 본 게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좋아하시는 게임이신가 봐요. 좋아하는 걸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서 행복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아침. 오늘은 왜 더 좋은 아침일까요? 토요일이라서 출근 안 하니까 왜 더 좋은 아침일까요? 리노비 춤추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긴 할 거예요. 유명한 게임 아닌가요? 그쵸? 유명한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유명한 만큼 인지도도 높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인지도가 높아서 좋아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플스 진영의 승리를 가져온 명작이었어요. 아침부터 리노아를 봐서 좋은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리노아가 없는 아침. 어제는 금요일이었죠. 어제는 오후 방송으로 만나 뵀죠. 오늘은 아침 방송이 있고요. 아침 방송 끝나고 잠깐 점심 먹고 제가 옷 갈아입고 쉬고 와서 봉사활동 하러 갈 때까지 잠깐 방송 또 하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아무튼 쉬는 토요일 아침에 리노아님 방송까지 보다니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저야말로 제 방송을 보셔서 행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해요. 네, 매주 갑니다. 당분간은 매주 갈 것 같아요. 이것도 6월 며칠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매주 갈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배가 부글거려가지고 방송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에 잠깐 갈 수 있게 된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배가 살짝 부글거려요. 알람 예보. 아닐 수도 있는데 살짝 지금 부글부글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제가 소리를 끄고 호다닥 하면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점. 화장실 간다고 청순이 떨어지나? 여러분도 화장실 가면 청순이 떨어지나요? 예고를 하고 가는 건데.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리 비워요? 왜 꽃 따러 갔다고 해야 돼요? 꽃도 생명인데 왜 꽃을 따야 돼? 그래서 배가 부글거려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고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화장실이란 단어를 안 썼고 화장실이란 단어는 여러 번 있었어요. 자리를 비울 수 있게 된다라고 썼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버튜버들은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화장실 가는 거지.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참 기적 같아요, 요즘. 감사일기를 쓰니까 사람의 생리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생중계 안 하지, 당연히. 하루하루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방송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작지만 소중한 하루. 아주 큰 행복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가지고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어제 그거 봤어. 인사이드 아웃 봤어요. 근데 나 울 거라고 하셨던 분들 통나무 만약에 거셨다면 통나무 다 잃으셨을 겁니다. 안 울었어요. 좀 허무하게 끝났어. 되게 짧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아직 2편까지는 안 보고 1편까지만 봤는데 안 울었습니다. 울 거라고 했던 분들 뭐에 운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울 정도는 아님. 근데 저도 울지는 않았고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감동도 솔직히 이걸 왜 상담사 선생님이 보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부분을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보려고 하셨나? 아니면 슬픔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보게 하셨나? 라고. 네, 영어 음성의 자막으로 봤습니다. 조이랑 이제 슬픔, 새드니스 맞나? 기쁨이랑 둘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 누가 선이 아니고 누가 악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거를 상담 선생님이 보라고 하셨나라고, 이거를 왜 보라고 하셨지라고 고민하면서 봤어요. 그런 의도? 슬픔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감정이다? 심리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감명 깊다? 근데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리하 오늘 하루도 리노와 비타민 충전합니다. 저야말로 리노비 비타민 충전 중입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중인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선생님이 왜 보라고 하셨을까? 상담 선생님이 그거를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봤는데,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공부하라고 보라고 하셨나? 라는 점, 그 점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찡했어요. 우리 레일리였나? 애 이름이? 라일리였나? 그쵸. 주인공 애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거. 저는 긍정적 감정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안 해서 좋았어요. 사랑받고 있는 아기였다라는 그 부분이 약간 뭉클했어요. 여러분은 아니었나요? 저는 그 부분이 뭉클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받는 아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참 뭉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이드 아웃 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눈물 포인트는 라일린지 우리 주인공 아이가 사랑받고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이 참 부럽고 뭉클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눈물 포인트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가족과 좋은 추억이 있어서 참 부럽다. 사랑받는 아기였던 시절이 참 부럽다.
그리고 빙봉이랑 헤어질 때도 저도 물론 슬펐는데 빙봉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 속의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 사라지지 않아. 저 지금도 약간 상상의 친구는 아니고 인형 친구이긴 한데 지금도 안고 자고 같이 대화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눈물 나려고 하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하품이 나는 거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오늘 좀 이해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왔더니 자꾸 하품이 나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얘기가 지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상 속 친구는 리노비들 닮지 않았나요? 약간 비슷할 것도 같아요. 지금 감성으로는 리노비들이 저의 보이지 않는 랜선 너머에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저를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 제 편이 되어 주시는 상상 속의 친구니까 우리도 같이 로켓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날아볼까요? 그러게요. 빙봉은 리노비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리노비들은 실은 리노아의 상상 속 진짜 나 방송하는 거 상상이에요? 현실이 아니었어? 여러분들 내 상상 속 친구였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 상상 속 친구가 난 이렇게 많은 거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빙봉이었단 말이야? 제가 볼 꼬집어 봤는데 진짜임. 여러분들 모두가 빙봉이었단 말이야? 헛 그럼 리노아님 상상으로 저희에게 건강과 재물을 그거는 상상만으로 줄 수 있다면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은 못 되지만 3,000원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이건 현실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볼 꼬집어 보다가 터져서 사라진 리노아는 채팅첩? 이게 무슨 말일까? 리노비는 채팅첩? 리노아는 채팅첩? 무슨 말일까? 루리앱은 내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저는 루리앱의 버튜버 그룹인 라이브 루리 소속의 리노아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100억 정도만 상상해 주십시오. 상상이 1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안 되는데. 제 상상으로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물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런 능력이 저한테 없는 관계로 여기 없는 놈 손들어 같은 느낌의 농담이죠. 그렇구나. 내가 농담을 못 알아들었구나. 어제 저 안 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울 거라고 했잖아요. 저 안 울어가지고 나 감성이 메말랐나라고 또 자책했어. 여러분들이 울 거라고 했는데 나 역시 감정이 마비됐나봐, 감성이 메말랐나봐 라고 나 자책했어 어제. 울었어야 되나라고. 건조하게 봤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울음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울음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리노비들이 애견할 나이라 눈물이 많은 것 뿐이에요. 같은 회사 애니 중에 저는 소울이 더 감명 깊었어요. 소울도 디즈니에 올라와 있나요? 감성 포인트가 다른 거겠죠? 감상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요. 소울도 디즈니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도 오타쿠들 눈물 났다고 한 작품들 딱히 눈물 난 적은 손에 꼽아요. 아, 꼭 모두가 울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소울도 좋은 영화예요. 비슷하면서 디즈니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은 삶의 의미와 관련된, 저 삶의 의미를 못 찾는데 그거 봐야겠네요. 인사이드 아웃이 감정은 사람만큼 다양하다여서 우는 포인트가 다르거나 없어요. 호들갑 떨면 별로라고? 오늘은 그러면 소울이라고 써놔야겠다. 소울 감상. 그것도 디플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저는 하이 엘프입니다. 근데 집 요정이 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이것저것 질문이 조금 많으시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요정은 아니고요. 하이 엘프인데 집 요정이 되고 싶습니다. 소울은 기대는 하지 말고 보라고? 기대치가 크면 안 돼요? 아픔이 자꾸 나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몸이 조금 컨디션이 다운된 상태라서 계속 누워있다 와서 그래요. 생각보다 인사이드 아웃이 되게 빨리 끝난 거예요. 잠깐 본 것 같은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끝난다고?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미가 없진 않았나 봐요. 빨리 끝났다라고 느낀 걸 보면. 제 나이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잘 모릅니다. 기억을 잃고 봤더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게 됐어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에서 마지막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아, 하키 도시, 뭐 프렌드십, 우정 도시 이런 게 사라졌다가 1시간 조금 더 되는 영화니까요. 저는 사랑받던 우리 주인공 어린 시절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심리학적 비유가 많다. 저는 인사이드 초반은 리쁨이랑 라일리의 충동적 행동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몰입이 안 돼서 지루했어요. 아, 초반에는 약간 애기가 산만하다고 느꼈구나. 저는 그냥 다만 고민이 다음 주에 이제 상담받으러 가면 선생님이 영화 봤어요? 라고 물어볼 텐데 어떤 느낌으로 선생님이 저한테 대답을 원하셔서 이걸 보라고 하셨는지를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감상을 제대로 저는 루리님이 아닙니다. 저는 리노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지금처럼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왜 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상담가가 원하는 대답은 내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입니다.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다양한 인간 속에 다양한 감정이 있는 거를 알라고 보셨나고 하셨나 봐요. 저는 눈물은 안 났고요. 제가 가장 그래도 울컥 뭉클했던 포인트는 라일리의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컸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저챗 위주로 아침에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정지하자면 왜 보자고 하신지는 빼자고? 그거는 빼는 게 나을까요?
오후에는 와서 조금 밝은 젖챗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좀 차분한 젖챗을 하고요. 주말에는 뭐든지 아는 리노아라고 해서 지식 정보 전달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는 한 주 쉬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끔 게임도 합니다. 역전재판 시리즈를 현재 역전검사 시리즈를 깨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자가 보라고 했을 때는 의도가 명확한 편이다? 진짜? 의도가 명확해요? 사람 속에 이런 다양한 감정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한다는 명확한 거? 게임은 거의 안 해요. MDD의 무쾌락 증가, 자극 저항 강도를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서 상담사분과는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울진 않았습니다 라고. 만약 상담사분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라고 하면 왜곡될 수 있으니 봤던 감성을 그대로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봤던 감성 그대로 저는 아기였을 때 사랑받았던 라일리가 너무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였다라는 거, 그거에 제일 초점이 갔고요. 나머지는 슬픔도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거. 슬픔도 이제 슬픔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다 엄마 아빠도 와서 그 하키 게임 졌을 때 위로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슬픔이란 감정도 필요하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상담에 도움이 될 포인트들이 몇 개 보여서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들려주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슬픔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조이보다 기쁨보다가 내 안에서는 슬픔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이에게 조금 이 조정대를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랄까? 내 안에서는 슬픔이가 지금 조정대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영화 내에서도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라일리 엄마 안에서도 슬픔이가 지배적이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이드 아웃 보고 왔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또 다른 애가 지배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위로가 될 거예요. 아마 상담사분이 2까지 추천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1을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멘토 언니랑 상담이 추가될 때마다 리노와 멘탈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보고 왔는데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발산을 계속 해야 하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언니 만나면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언니 만나면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어제도 연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만나서 좋아요 라고 악수도 하고 손도 만지고 안기도 하고 하려고. 저도 막 운 기억은 없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저 울 거라고 하셨는데 안 울었어. 그래서 내가 감정이 메말랐나? 나 너무 또 무감동인가? 하고 어제 살짝 자책을 했어요. 저는 픽사애닛 보고 대부분 울었지만 그것보다는 위로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좋았어요. 내가 너무 무감동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30대 되고 다시 보니까 눈물 한 방울 나옴. 알고 보니 멘토가 리노비이고 사심을 채우는 거라면 손잡는 것보다 그게 부러우세요? 20대 때는 공부하는 기분으로 봤어요. 저는 울음이 많은 편이라 자책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무감정했으면 지금 책을 신나게 보고 계시겠죠. 그런가? 그러게 책을 못 보지다. 맞아? 그냥 어제 애니는 나랑 감성 포인트가 달랐던 걸로.
리노비들은 울보라 그래요. 근데 내 앞에서는 안 울잖아. 여러분 제가 울 때 혹시 우신 분 계세요? 따라온 분 계세요? 없죠, 없죠. 내가 운다고 울진 않잖아. 소년 만화 극장판 보러 가면 해당 인물의 유가족의 빙의예요. 남몰래 운 적 있다고? 언제? 유가족의 빙의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안 보이게 센 척하죠. 그 상황에선 보통 어떻게 이걸 위로해줘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기는 힘들긴 했죠. 우느라 채팅 못 친다고? 채팅으로는 울지 못해요. 그래도 저 울었어요 라고 칠 수는 있잖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양방한 방송이었으면 울었을지도. 저희 방은 잊으셨어요? 양방향 소통 방송입니다. 이제껏 알고 있던 논문 주장들이 14년 전에 학계에서 폐기된 것을 알고 충격받은 좋은 아침입니다. 충격은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30 넘고 울지 그전에는 눈물 포인트에서도 슬프다만 주로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양방향이라는 건 다른 스트리머들이랑 합방하는 응? 그게 양방향인가? 다른 스트리머랑 합방하면 양방향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합방이 포인트가 아니라 육성 대화가 오간다고? 최소한 음성 정도는 공유하는 정도의 양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디코 키고 대화하는 것처럼요? 근데 나는 지금 채팅도 여러분들이랑 양방향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간극은 있긴 한데 소통이 부족한 느낌이 드나? 이걸로는? 텍스트로는 운다는 감정은 나 울었어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저 울었어요 라고. 부족하다기보다는 동기화? 동기화가 어떤 뜻일까? 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어제 인사이드 채팅으로는 시간의 텀이 존재한다. 아, 내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시간의 텀이 존재한다. 어제 어쨌든 인사이드 아웃 1을 보고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2를 보라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기 때문에 1을 볼 거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디플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소울이라는 애니를 추가로 오늘 시간이 되면 이따 봉사활동 갔다 와서 저녁에 또 볼까 합니다. 저는 인사이드 아웃의 성우를 좋아해요. 양방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폭발적인 감정 공유를 하기에는 텍스트가 음성보다 약하다. 그럴 수 있죠. 텍스트는 아무래도 위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차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 제가 상상하는 이미지랑 같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문자로 하다가 통화하면 더 공감된다던가 통화하다 만나서 얼굴 보면 더 이런 느낌. 여러분들 목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랑 다정다감한 이미지랑 비슷할까라고 상상을 해봤어 지금. 여러분들은 제 안에서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들이거든요. 따뜻한 분들. 언젠가 팬미팅 하면 실제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팬미팅은 아직은 예정에는 없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하이톤이라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이톤이면 실망하나? 다정다감한 거랑 하이톤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사실 음성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쭈삣쭈삣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채팅이 편하시죠, 솔직히. 음성은 저 혼자 얘기하는 걸로 족하고 여러분들은 채팅이 편하시죠? 보통 남성의 목소리가 좋다는 저음에서 많이 그러다 보니 하이톤은 목소리가 좋다라고 듣기는 힘들기는 해요. 보찌노비들, 성대모사 대회 같은 거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팅이 꽤 활발한 방인 걸 생각하면은 오디오가 미친 듯이 겹칠 것 같아. 아, 그거는 그래. 여러분들이 특히 집단적 독백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오디오가 겹칠 것 같아. 할 수 있는 성대모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나 지금 교수님이 전부랑 들려주는 의미가 없다. 성대모사 같은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괜찮아요. 저 별로 관심 없는 장기입니다. 저는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느낌, 어지러우면서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평소보다가 텐션이 덜 올라가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제 인사이드 아웃을 원을 보고 온 리노아입니다. 저도 어제 공원에 쓰레기 주우러 다녀왔더니 엉덩이에 근육통이 있어요. 허리를 자꾸 숙여서 아무래도 한쪽 엉덩이 쪽으로 힘을 주고 숙이셨나 보다. 공원에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갔다 오셨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왼쪽 다리에다가 지지를 해가지고 엉덩이에 힘을 준 거 아닐까. 직업환경의학과 실습인데 교수님이 자원적인 자원봉사는 아니고 실습이었다. 자원은 아니고 타이. 저도 봉사활동 처음 할 때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권유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타이에 의해 시작한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 밖에 나가니 마냥 좋은 학생들. 그러나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남한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어요.
사소하지만 제가 작은 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도 주고 보람도 느껴져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온 리노아입니다. 뭐든 즐기면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즐기는 게 최고다.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하품이 또 나오네. 그러다가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봉사 자체가 취미처럼 활력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품이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서일까요? 한기? 복합적이다? 저는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하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방송하기 전까지 누워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오면 하품이 많이 나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는 건데 그 자극되는 기전이 한둘이 아니라 스트레칭 좀 해볼까? 뒤로 목 한번 젖혀주고 여기 어깨에 뚝뚝 걸리는데도 마사지 이거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배운 부분 마사지 해주고 쇄골 따라서 마사지 해주고 쭉쭉쭉쭉쭉 아이고 마사지 해주고 흉쇄 유돌근이라는 목 여기 왼쪽으로 돌리고 마사지 해주고 선생님이 해줄 때처럼 시원하진 않네. 저 잠깐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채팅 쳐주고 계시면 돌아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샐러드를 안 먹어서 그런가? 커피 타오세요. 저도 라볶이 남은 거 아침으로 먹어야겠네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만져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마이크 안 끄고 갔습니다. 배가 고프니 사다 놓은 우동을 먹어야겠다? 우동이겠죠? 맞다. 섬유질이 부족했나봐. 어제 샐러드를 안 먹었더니 오늘 조금 섬유질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샐러드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목 돌리고 반대로 주물러 주는데 왜 선생님이 해주는 것처럼 안 시원해지지? 선생님이 해줄 땐 엄청 시원했는데. 원래 자기 손으로 하는 건 별로예요? 안 시원해요? 전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사람은 자기 몸을 주무를 때 리미터가 걸려서 세게 못 주무른대요. 약간 힘을 끝까지 못 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살살 만지게 된다. 일단 어깨에 풀어라고 하신 부분은 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세게 만지래요. 확 세게. 그랬다 탈날까봐. 그랬다 탈날까봐. 그래야 도수치료사 분들의 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짜? 살살 세게 세게 잘 모르겠다. 왜 선생님이 해줄 때랑 잡히는 부위도 느낌이 다른 것 같지? 내가 포인트를 못 잡나? 포인트를 못 잡는 것도 있겠죠. 그쵸? 아, 나 뭐 어제 그거에 마음이 아팠다?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슬픔이가 만지는 것마다 슬픔으로 물든다고 못 만지게 하잖아요. 조이가 못 만지게 하잖아. 슬픔이야 네가 만지면 슬픔으로 변하잖아 하면서 그 부분은 되게 아팠어, 마음이. 지금의 내 안에서 슬픔이가 조정관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만지는 것마다 마이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서 슬픔이가 내 감정에 여기저기를 건드려가지고 우울증이 생겼나? 라고. 그 부분 좀 마음이 아팠어. 울지만 않았지? 감정은 많이 느꼈다? 그런가? 감정보다가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생각을 한 건 선생님이 이거를 나한테 왜 보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벌써 끝났다고? 라고 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했고, 되게 짧게 느껴졌다 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했고, 내 안에서도 저렇게 많은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 우울의 감정들이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는 우울이, 슬픔이가 조종관을 잡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울어야만 감정이 풍부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좋은 거라고 진짜?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나는 그래도 좀 더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 말대로 운다던가, 빙봉이랑 헤어질 때 운다던가, 아니면 뭔가 더 몰입해서 봤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거든요. 내가 좀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빙봉이랑 헤어질 때 못 울었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몰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 한창 치료 초창기였으면 쟤들이 뭐야 라고 드라이하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 지금은 충분히 느낀 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영화랑 인생 영화는 다른 법이다. 이 선생님한테는 아마 되게 추천해 주신 걸로 봐서는 이게 인생 영화 아니었을까? 상담사 선생님한테는? 좀 다른가? 그냥 환자한테 추천해 주는 영화인 건가? 교육 영화 같은 건가? 리노아님의 인생 영화를 만나면 확 와닿고 위로가 될 거예요. 공통의 접점을 늘려서 대화 폭을 넓히려. 저도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 안에 슬픔이가 조정관을 잡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보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거 재밌으니까 그냥 보세요 라는 단순한 이유였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숙제라고 내주셨거든요. 그건 아니야. 그냥 보라는 건 아니고 숙제로 내주셨어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 감정을 저는 외면하진 않잖아. 분노가 들었을 때 가서 이불을 뻥뻥 차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요즘은 외면하진 않잖아. 전에는 좀 외면하고 회피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기분은 가족이 자고 있지만 않으면 가가지고, 가족이 집에 있지만 않으면 저 혼자 있으면 가서 이불을 펑펑 치면서 소리 지르고 싶어. 아마 감정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좋은 작품이기도 해서 보라고, 겸사겸사 보라고 했다는 거, 그걸까요? 지금 제 기분은, 지금 제가 아직도 속이 조금 답답해요. 월요일, 화요일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앙금의 찌꺼기가. 그래서 이불을 펑펑 차면서 엉엉 울던지 소리를 좀 지르고 싶어. 오늘 봉사활동 가서 멘토 언니 만나서 언니가 안아주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허그의 힘. 오늘 제가 조금 멍한 거는 여러분 몸이 진짜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작업실 같은 데서 보컬 녹음을 위해 쓰는 방음 박스라는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를 구해서 소리 지르라고? 아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불 쓰고 혼자 소리 지르면 돼요. 근데 오늘은 뭔가 조금 답답해서 좀 울고 싶다라는 기분도 들어요. 리노아상. 네, 왜 부르십니까? 1,000원 감사합니다. 저를 왜 부르셨나요? 익명의 후원자님 왜 부르셨나요? 행복해져라. 감사합니다. 아, 행복해지라고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행복해지라고? 네, 울면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지금 솔직히 조금 울고 싶습니다.
행복해지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후원자님도 행복해지세요. 예전에 방송에서 울고 리노비들을 위로해준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남들에게 표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감정도 하나의 대화 수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울고 싶어 지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울어가지고 속이 시원해지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로 돌아오는 마법의 주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집중이 잘 안 돼서 5, 눈에 보이는 거 5개, 생수병, 그리고 트래킹하는 핸드폰, 모니터 3가지, 내 휴대전화, 그리고 다이어리 이렇게 5개 보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 컴퓨터 소리,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 바깥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바깥의 소리. 아, 촉각이구나. 들리기 전에 촉각. 배에다가 덮고 있는 무릎 담요. 배가 약간 불편해서 배를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다리가 드러나 있는 약간 썰렁한 느낌. 촉각. 그리고 그 다리를 쓰다듬는 제 손길. 손으로 의자를 만졌을 때 드는 느낌, 촉각 4가지, 청각, 컴퓨터의 소음이 살짝 들리고, 조금 전까지는 환기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바깥의 소리가 들리고, 후각. 내 손가락에서 음식 냄새, 파 냄새? 약간 그런 거 나는 것 같아. 손에서 그런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후각. 또 하나 뭐가 있을까? 후각. 파 냄새는 아니고 뭔가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후각. 물병 냄새를 맡아볼까? 물병에서 물에서는 거의 냄새가 안 느껴지네요. 거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맛. 물을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맛.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해서 현재에 집중. 짠! 현재에 집중. 손톱이 길면 음식 만지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냄새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이게 음식 냄새인지 오른손이랑 왼손이 다른 냄새가 나. 왼손으로 내가 뭘 만졌지? 왼손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손을 닦고 왔는데도 뭔가 냄새가 나. 어깨 만지긴 했어요. 어깨에서 냄새가 난다고? 파스 냄새인가? 왼손으로 오른쪽 흉쇄 유돌근 마사지를 하긴 했습니다. 저번에 햄버거 먹고 손을 잘 씻었는데 손톱에서 치즈 냄새가 났어요. 키보드나 마우스는 거의 오른손으로 만졌어요. 근데 오른손은 냄새가 안 나고 왼손에서만 뭔가 희미하게 냄새가 나. 냄새가 나는데 딱 집어서 이게 무슨 냄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애매하다. 시즈닝된 엘프 같은 느낌? 딱 집어서 이게 무슨 냄새예요? 라고 하기는 그런 냄새가 난다. 애매한 냄새. 하품이 또 나서 하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리누와 꼬순내라고. 내가 강아지야? 하품. 리멍이. 맞아. 엄마 어제
인사이드 아웃에서 엄마는 슬픔이가 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저 집 엄마 같은 느낌인가? 슬픔이가 가운데서 현재 조정관을 잡고 있나? 그 생각 어제 저도 애니 보면서 했거든요. 왠지 하이엘프는 꽃순내도 피톤치드 향일 것 같단 말이죠. 아닙니다. 피톤치드 냄새랑은 다른 냄새인 것 같아요. 마마엘프. 나도 약간 지금 슬픔이가 잡고 있나? 라고. 선생님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해보게 할 의도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런 의도가 있으셨나? 교육용, 일종의 교육용 애니로 보라고 하신 건가? 근데 우울한 거랑 슬픔이가 감정을 잡는 거랑 다를 것 같긴 해요. 우울이랑 슬픔은 달라. 저 지금 울고 싶은 게 슬퍼서 울고 싶은 게 아니라 답답해서 울고 싶은 거거든요. 보면서 자신에 맞는 상황에 대한 시각화 같은 걸 생각해 보셨던 걸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와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기름에 엄청 찌든 자전거를 하루 종일 만졌더니 손을 엄청 씻었는데도 기름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는 뭘로 닦는 게 좋을까? 슬픔이가 감정을 잡는 거는 저처럼 울음이 많은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울잖아요. 울면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저 메시지 하나만 확인할게요. 저 잠시만요. 기름은 역시 세제나 비누로, 유기용제로. 대체로 일상 중에 울고 싶은 거 리노아님처럼 답답해서 우는 게 많죠. 뭔가 작품 보신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좀 더 객관화시킨다? 그런가? 효과가 있나? 선생님이 교육 교재로 추천하신 건가? 지금 우는 거는 슬픔이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답답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운다면, 눈물을 터뜨린다면. 답답이 등판. 인사이드 아웃 보신 감정을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날 물어보면 저절로 마음속에서 나와요.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효도하러 먼저 나가봅니다. 어머니랑 영화 마이클 보러 가요. 네,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남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분은 환영합니다. 네, 효자 리노비.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감정을 킵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의 감정은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얘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리노한테 말할 거리 전날 자기 전에 생각해놓고 저도 여러분한테 영화 볼 때 불편하진 않았어요. 불편하진 않고 오히려 보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영화 이렇게 짧은데 나한테 왜 보라고 하셨지? 슬픔이도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보셨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는 슬픔이가 조종관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보려고 하셨나? 하라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대화는 변화의 초석이니까. 롱텀 하니까 갑자기 몹쓸 농담이 떠올랐어요. 롱 리브 더 퀸을 비튼 롱 리브 더 엘프. 이 정도면 많이 입을 한 건가요? 작품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수학이 있는 거죠. 뭔가 보시면서 자신을 많이 투영하신 것 같은 느낌. 일단 라일리의 어린 시절에 투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지라는 생각도 했고, 라일리가 그 반에서 자기소개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저 자신을 이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재밌다, 재미없다로 이분법해서 평가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가요? 그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이입하셨으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할까, 여러분? 나는 감정 중 누군가 제일 세겠구나 같은 생각. 저는 예전에는 조이가 제일 셌거든요. 기쁨이가. 아프기 전에는 조이가 제일 셌어요. 압도적으로 끌고 나갔어. 책만 읽어도 즐겁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었어. 이렇게 재밌는 책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슬픔이가 조정관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아프고 나서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지? 그냥 내 존재가 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먼지처럼 그냥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좋겠어. 라고 아프고 나서는 조이가 조정관을 놓고 나서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나니 인생이 너무 긴 느낌. 우리 리노비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한테 잘 공감을 해주셨구나.
아마 영화 보시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것저것 건드려졌고 주무시는 동안 기억 재탐색이 일어나는데 그때 크게 마음속에 부정이 좀 건드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나? 약간 소리 지르면서 울면 이 답답함이 조금은 시원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가족도 있고 또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멘토 언니 만나서 언니 한 번만 나 세게 안아줘 해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슬픔, 우울, 무기력이 서로 친해서 자주 같이 다녀서 얼핏 하나같지만 다른 애들이므로 구분. 맞아. 슬픔, 우울, 무기력은 같이 다녀서 헷갈려. 어제 오후에 비해서 그런 기분이 든다면 자고 일어나면 저기압, 수면 중 리바운드를 예상해 봅니다.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아플 정도로 세게 하는, 언니 나 꽉 세게 안아줘 라고 해가지고 꽉 안는 거지. 허그 하고 안는 거지. 약간 슬픔에 적금 은행이 쌓이다가 오늘 만기 해제돼서 한 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슬픔은 아니고 답답함이 큽니다. 답답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헉헉대세요? 지금 리노아님 상태일 때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고 몸이 활성화되면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긴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저기 가서 반성의자에 가서 앉아 계세요. 얌전히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한말 리노아가 왔지만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반성의자 가서 앉아 계세요. 기억을 못하는 꿈을, 그치, 기억 못하는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아, 맞아. 나 이번 주에 평소에 눈치만 보고, 눈치라고 하니까 가볍게 인사만 하던 분한테 먼저 대화해서 말 거는 미션 성공했다? 평소에 항상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가볍게 인사만 하던 분한테 먼저 말 거는 미션 성공했어요. 엄청난 용기죠. 친해지고 싶은 분인데 항상 인사하는 정도, 가볍게 대화하는 정도밖에 못했는데 먼저 대화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얘기해요 라는 얘기까지 끌어냈어요. 네, 현실에서. 후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연습하는 게 웃으면서 먼저 상대방한테 인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라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간이랑 관계를 맺는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최대한 따뜻함을 살려가지고 제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컸거든요. 그래서 또 할머니 얘기하니까 눈물 나려고 하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할머니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커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할머니한테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웃으면서 인사도 해보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받았던 사랑. 괜찮아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괜찮아요. 잠깐 울컥했을 뿐입니다. 리누아는 감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숨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쏟아냅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잠깐, 원래 할머니 생각하면 제가 자꾸 눈물이 나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답답해서 우는 거랑은 또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답답해서 우는 거랑은 또 달라.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서 암흑으로 빠진 것 같아지면 내가 받았던 사소한 친절과 보살핌조차도 커다란 빗줄기로 느껴지죠. 맞아요. 저도 가끔 강아지 생각하면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쵸? 뭐든지 생각하면 울컥하는 그 툭 건드려지는 그게 있죠. 포인트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 손에 커서 그 느낌 압니다.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답답해서 우는 거랑은 또 다른 눈물이야. 이거는 그냥 할머니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서 우는 거라서, 할머니 그리워서 우는 거라서, 답답해서 우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답답해서 우는 거는 진짜 베개랑 이불을 뻥뻥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 너 행복해야 되잖아. 너 왜 이렇게 사는 거니? 네가 슬퍼할 이유가 어딨어. 네 인생 1분 1초가 소중한데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리노아야?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우는 거거든요. 빗줄기를 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고, 나와 같이 빗줄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미약하게라도 빛을 전달해주고 싶어진 거라면 회복의 방향으로 이 할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잘 풀어나가고 싶어요. 아쉬움도 있죠. 물론 아쉬움도 있죠. 이럴 때는 저는 영화 코코의 사후세계처럼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코코는 보지 못했지만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할머니가 젊은 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더위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시체가 마음이던 뭐던 크게 다치고 나면 회복에 더 에너지를 쓰고 빨리 원상태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내 뜻대로 회복은 원래 안 되는, 그죠? 제 단점이 그거잖아요. 조급함이잖아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코코도 보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코코도 여러분의 추천 작품인 거네요.
일단은 소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된다면 디플에 올라와 있다면 소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번째 소울도 상담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사이드 아웃을 먼저 보라는 게 숙제였고 두 번째는 소울을 보라는 거였어요. 리노비들이랑 멘토가 도와지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 같은 조급함을 버려. 내 조급함을 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코코를 보면 확실히 스폰을 안 할게요. 입막이.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뒷불에 올라와 있겠죠? 일단 소울을 보고 그 다음에 코코를 보는 걸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많이 늦지는 않으셨어요. 1시간 20분 정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제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조급함 때문에 그걸 빨리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결국 빨리 원하는 바를 성취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음은 그게 제일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시겠지만 또 견디면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 말대로 믿어요.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긴 해. 그래서 답답해서 소리는 한 번씩 지르고 싶어요. 이게 상태창 하면 딱 보여가지고 내가 10만큼 회복됐어, 20만큼 회복됐어 이게 보이면 덜 답답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자신도 없고 과연 나아지고 있기는 한가 라는 자신도 없을 때 답답해서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 차라리 디버프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인사이드 아웃 정도의 주인공 고난은 네, 그 하키팀 그것 때문에 미네소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나도 트라우마 왔어. 왜 미네소타 얘기하다가 교실에서 울음 터뜨렸잖아요. 자기소개하다가. 그거에서는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에 관련돼서 진짜 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다고 외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노래방을 안 좋아해가지고 입을 쓰고 집에서 소리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쓰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가족이 없을 때 이불을 뻥뻥 차면서 팔다리로 버둥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 보겠습니다. 그 공간이 편하지가 않아요. 노래방이나 공간이. 전 침대에서 그냥 이불 쓰고 지르는 게 편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 리노비는 그거에서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공간 자체가 편하지 않아서 집에서 이불 쓰고 가족이 없을 때 혼자 소리를 질러 보려고 해요. 저번처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잠깐 가서 약 한 알만 먹고 올게요. 조금 마음이 불편해서 이때 먹는 약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다녀왔습니다. 이거 먹었으니까 아마 조금 이 울렁거림이 가라앉을 거예요. 이게 필요시 먹는 약이라고 병원에서 주셨는데 많이 힘들 때 먹으라고 주신 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듦이 올라와가지고 먹었습니다. 힘듦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뭔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마음의 불편함이 올라와서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온 저의 소감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다음에 볼 영화는 소울인데요. 소울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포 금지. 암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느끼시는 건 모두가 그런 상태를 겪는 사람들이 회복하면서 공통적으로 고생하는 거니까 내가 부족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자책은 하거나 자기 혐오하거나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잠깐 내가 감정이 무감동한가 어제 눈물이 안 나서 약간 자책을 하긴 했는데 금방 다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바로 바꿨어요. 무감동은 잘못이 아니니까 좋게 드는 감정들에 좀 더 집중하세요. 아까 이야기하신 친절이나 받아온 보살핌을 나누고 제 따뜻함, 제 안에 있는 따뜻함은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감정을 이 따뜻함은 다른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먼저 인사 건네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말도 걸어보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2가지나 성공했어요. 2가지 미션에 성공했다. 네, 인간의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사회에 적응 회복 훈련? 그 정도? 인간들도 무지무지 어려워하는 그런 거죠. 그런가요? 저 이번 주에 2번 성공해서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다음 주 미션은 좀 어려운 거라서 할까 말까. 다음 주 봉사활동 미션은 조금 어려운 거라서 지금 하실래요 마실래요 제안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아직 용기가 거기까진 안 나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봉사활동이라서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엄청 냉철하셔서 할머니 밈이나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했던 경험도 다르니까 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우리 시청자님은 다른 분한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한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이 느껴져가지고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 때 제사 음식도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했던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을 다른 분한테 대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남으셨구나. 제 할머니는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 눈물 나네.
저는 소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소라만 보면 꼭,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대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그때 생각이 30년이 지나도 생각난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을 우리 시청자님은 어머니한테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사랑을 받았던 대상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니까. 사실 저도 아까 전에 리노아님 오실 때 울었답니다. 우셨어요? 봉사가 토요일이고 상담이 목요일이라서 부담스러운 봉사를 하기에는 텀이 조금 있는 게 아쉽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케줄이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제 돈 수천을 빌려가서 안 갚아서 제가 파산.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내가 뭐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다. 무거운 주제라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다. 상담사 선생님께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조언을 구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 봉사활동은 원래대로 갈 거고요.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되는 거라서 좀 생각을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서 오히려 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다 극복을 하셨네요. 힘듦을. 생존자이시구나. 우리 서바이버. 우울증 선배님. 고민해보시고 상담할 때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전문가한테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보고 나서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니까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심사숙고를 해보고 목요일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더워요? 서울은 아니신가 보다. 서울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18도였고 지금은 21도니까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계시는 곳이 아마 서울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 햇살이 너무 잘 들어서 더우신가?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울인데 햇빛이 다이렉트예요. 그런데 진짜 고민 말씀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리하리하. 안녕하세요.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새벽에 발생했거든요. 공황장애 진짜 힘들다고 들었어요.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이 어제 회사에 연차 쓰고 오늘 집에서 집캉스를 하고 있어요. 좋으시겠네요. 집캉스 최고죠.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좋지. 집이 남향이라 햇빛이 직사로 들어오고 있어요. 햇빛 때문에 달궈지고 있다. 이게 전문가 지도 아래 해도 괜찮은 부담스러운 일의 형태가 된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부 감각 노출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내부 감각 노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캉스 하시는 분 좋겠다. 출근하신 분들도 오늘 4분이나 계셨는데 집캉스 하는 분도 계시네요. 전문가의 통제하에 뇌의 공포 회로를 직접 재프로그래밍하는 훈련이다. 사람이 조금 많은 상태에 제가 노출되게 되는 거라서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새로운 얼굴들, 전부 다 새로운 얼굴들이, 절반 정도 이상이 새로운 얼굴들이라서 제가 그거에 겁을 먹고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의도적으로 신체 감각, 심박 상승을 유발한 뒤 아무런 파국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네, 큰 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단 전문가의 지도 아래 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매우 강하게 달려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던 안 하던 리노아님의 자의로만 결정하시기보다는 상담사 선생님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사 선생님한테 제가 심사숙고를 해보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일단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얼굴이 너무 많아요. 처음 만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다 어떤 분들인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환경에 저를 노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조금 심사숙고를 해보고 상담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도전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큰 도전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원래 하던 거 하고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더라도 상담사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리려고 해요. 네. 앞으로 한 걸음씩 대견해요. 근데 한 걸음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요. 오늘같이 제가 봉사활동 제안을 받았을 때 덥석 하겠습니다를 못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한 걸음 나아간다는 느낌이 안 들기는 해요. 리노아님 성격상 안 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경우 나중에 부정적인 요소, 못한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던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듯 해서요. 덥석 하겠다라고 못한 게 겁이 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랑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같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너무 예쁜 말 감사해요. 뒤로 걷는 것도 한 걸음이요. 맞아. 뒤로 걷는 것도 한 걸음이에요. 일보 후퇴도 한 걸음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 뒤로 걷는 것도 한 걸음이지.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뒤로 걷는 것도 한 걸음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잡아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멘토 언니도 계시니까 제가 넘어져도 누군가가 잡아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센 자가 강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고 버티는 자가 강하고 승진자입니다. 네, 버텨볼게요.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번 버텨볼게요. 시인이 많다고? 시인이 많다기보다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아요. 저희 방에. 마음이 따뜻하고 그거를 예쁜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서장애를 회복하는 건 보통 일보 전진했다가 한 3에서 5 심하게는 막 10걸음 다시 돌아온 것 같기에 반복인데 사실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매우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버텨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멘토 언니도 있고 상담사 선생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위에 손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맞아요. 무너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도도 안 해봤어. 다음 주 봉사활동은 아직 시도도 안 해봤어. 답도 안 줬어. 그냥 제안만 받았을 뿐이야. 방법들은 전부 달라도 들어줄 사람들은 많잖니 괜찮아요. 좋아, 낙법을 익히죠. 넘어지는 방법을 익혀야 되나? 비단 그 일뿐만 아니라 리노아님이 겪고 계신 모든 일에 다 같이 적용되는, 그치? 제 일상 모두에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서 좀 누워있고 싶어가지고 20분 정도만 방송을 일찍 끝내고 갔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가서 마음 추스르고 좀 쉬고,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조금 눈물도 좀 닦고 세수도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좀 있다가 가족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못 지르고 누워가지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있다가 아침에 망령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봉사활동 나가기 전까지 우리 또 활기차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꾸안꾸 단장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감정 잘 추스려서 눈물을 흘리던지 혼자서 질질 울던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오셔서 도내해 주신 분, 채팅 쳐주신 분, 제 대화 들어주신 분, 또 라디오로 채팅은 못 치셨지만 라디오로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용기 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항상 용기를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뵐게요. 좀 이따 돌아올게요. 채팅은 닫아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